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5일 금요일, 음력으로 10월 초하루입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5시 15분 연속 참관기, 위대한 역사 빛나는 전통, 사회주의 교육제도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扬시켜 주시려. 15시 47분 소개 편집물, 푸른 숲을 갖고 가는 길에. 예리소시 28분 특집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중에서 결승 단계. 17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0분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곱쟁이 같은 게. 제가 저래서 학교에 빨려내구나. 그리고도 뭐 지름길? 17시 25분 아동방송 시간에는 아동영화를 보시겠습니다. 강준,
교통 질서를 잘 지키자요. 4. 야옹이의 지름길. 내가 빨리 가서 말을 못하게 해야지. 17시 47분 세계 요로나라 동물들. 세렝게티 초원의 사자무리. 18시의 특집. 식물의 특이한 생존 방식. 첫 번째 글입니다. 18시 35분 서계 편집물. 자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18시 45분 정화 편집. 과학 양로와 실리. 19시 1분 정화 편집. 국토관리 사업을 계획적으로. 19시 31분 서계 편집물. 우리 어머니. 20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20분부터 조선기록영화를 방영합니다. 위민 혼신의 2020년. 22시 2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초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달같이 환하신 미소로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거룩하신 태양의 모습, 우리의 빛발치는 이 역사의 온도계, 우리 혁명의 전 역사적 노종이 웅축된 혁명전통교양의 모책이지 전척이지 혁명대학인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이 거연히 솟아 빛나거니, 우리 이제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사상정신적 기둥이며 마음의 등대인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영광 찬란한 우리 혁명의 역사를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조선혁명박물관 제83호실에 대한 참관을 이어가던 우리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교육과 복원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도록 이끌어주신 데 대한 사적 자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대한 의안을 가결하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상사진 문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교육사업을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 문제의 하나로 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정의받듯이요,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扬시켜 나가도록 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체계다 하면 높은 형태의 교육 체계가 아닙니까? 네. 이렇게 그 참관을 온 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체계로 말하면 그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과 그 5년제 소학교, 그리고 3년제로 된 초급, 고급 중학교 이 기간에 일반 기초 지식과 함께 현대적인 기초기술 지식을 배워주어서 우리 새 세대들에게 중등 일반 교육을 완성시켜주는 교육 체계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교육 부문의 국가적 투자를 집중하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전 국가적, 전 인민적, 전 사회적인 사업으로 내세우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여기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대한 법령이 발표된 데 이어 2014-2015학년도부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에 따라 교육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2-3년 안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할 수 있는 담보를 확고히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 그것은 단순히 학제를 1년 늘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부문에서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해서 중등 일반 교육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사변이었습니다. 참관길에서 만난 평양 건축대학의 한 교원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서 결정적 계기로 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 지도를 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의 가슴속에도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영상 사진문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3년 11월 26일 우리들의 미술 실기실에 들리시어 우리들의 미숙한 그림 솜씨도 보아주셨습니다. 그날 우리 금숙 선생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로부터 그림을 잘 그린다는 그런 치아의 말씀도 받아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건축을 잘 하자면은 형태, 비례, 공간에 대한 감각이 좋아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색에 대한 감각도 좋아야 한다고. 예,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제가 그린 인물 석사도 보아하시면서 특징을 아주 잘 뽑았다고, 그림을 그리는 데서 그 사람의 특징을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그림을 보여드렸습니까? 예,
그때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지정해서 시행 일꾼을 우리들에게 인물 석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들의 선해 위에 사진 문명국에 내리구려진다고 하시면서 덕무들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압도하겠다는 그런 야심만만한 포부를 가지고 배우고 또 배워서 앞으로 훌륭한 건축가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셨습니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척후대 건축인재 양성의 거점인 평양건축대학의 교육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하시며 자신께서 몸소 평양건축대학의 명예청장이 되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열정의 불을 지펴주시고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손길 아래 교육부문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될 수 있었음을 다시금 느끼며 참관을 이어가던 우리는 교육사업과 함께 보건부문에서도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신 데 대한 사례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옥류 아동병원 건설장을 찾으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한상의 영상사진 문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울얼을수록 맑은 날 좋은 날에 오셔도 되시련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병원을 하루빨리 일떠 세워주시려 옥류 아동병원 건설에 바쳐오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노고가 가슴에 미쳐와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인데 아까울 곳이 없다고 하시며 최신식 의료 설비들을 크증히 갖추어 주시고 수업을 계속할 수 있게 일도 세워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이것이 어찌 옥류아동병원에만 새겨진 사랑의 얘기를 하겠습니까? 문수지급 병원촌에 일도선 유경치과병원과 문수기능회복원을 비롯해서 전국 도촌에 치료예방기관들이 훌륭히 일떠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사고로 온 얼굴이 형체 없이 이지러진 한 처녀 노동자를 위해 8년 세월 뜨거운 정성을 바친 의료 일꾼들의 서행과 의료봉사의 과학화 정보화가 추진돼서 치료 사업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들을 소개한 신문 사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다시금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진정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것을 걸음걸음 패부로 절감하게 하는 우리의 참관길이었습니다. 주시며 꿈 같은 행복만을 안겨 주시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는 노자 그 이름 친근한 김정은 동지. 오분이 정리 끌려 운명을 맡기고
바람결이 그이 곁에 잠시라도 닿을 것 같아 시러가다오 그리움의 이 마음 시러가다오 온순인 그 곁에 사랑의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달려가는 마음아 흐르는 냇물에도 내 진정 담아보네 이 냇물 흘러 그이 계신 곳 멀리라도 감동할 것 같아 전하여다오 간절한 이 마음 전하여다오 온순인 그 곁에 힘없은 심정 꿈에도 못 잊어 따라서는 마음아 한순간 숨쉰데도 뜨거운 그 숨결로 한 걸음 가도 절기를 가도 그 뜻만 안고 살리라 변함없으리 불타는 이 마음 변함없으리 온순히 물어로 멀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그이 곁에 살리라 그이 곁에 살리라 주체 100일 2012년 6월 6일 날씨 개임. 우리가 음악회를 관람하고 밖으로 나서니 마치 기다리기나 한 듯 요란한 축포성과 함께 밤하늘가에 축포탄들이 연이어 터져올랐다. 무수한 불줄기들이 펼치는 축포의 아름다움에 우리는 저도 모르게 환성을 올렸다. 너무도 황홀해서 난 껑충껑충 뛰기까지 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축포를 보아왔지만 우리들의 명절인 66절에 터져오르는 축포여서 그런지 오늘의 축포는 정말이지 더 멋있고 훌륭했다. 이것은 조선선인단 창립 66돌 경축 행사 대표로 참가했던 한 학생이 쓴 일기입니다. 2012년 6월 6일 평양의 밤하늘가에 터져오른 형용색색의 축포를 보며 환희에 넘쳐있던 아이들의 모습을 사람들은
아마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축포 발사를 위해서 66절 용축 음악회의 공연 시간이 미뤄진 데 대해서는 아마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2012년 6월 6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 대회가 진행된 그날 저녁에는 66조를 경축해서 성대한 음악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때 전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 행사 대표로 그 음악회를 관람했습니다. 그 음악회의 제목이 미래를 사랑하라였는데 지금도 정말이지 막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무대는 눈부시게 화려하고 특색 있지. 또 매 종목들도 우리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재미있게 형성한 것으로 해서 우린 정말 공연에 완전히 빠졌댔습니다. 노래, 장군님 사랑,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무대에 올렸던 공연 종목 하나하나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소년단 대표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경축음악회는 이렇게 관람자들의 대졸찬 속에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소년단 대표들 그 누구도 이 음악회가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미루어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음악회는 본래 16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이 창립조를 즐겁게 세도록 언제나 마음 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6월 6일 오후 행사 일정에 대해서 다시금 여야하셨습니다. 일정에는 공연이 끝난 다음에 축포 야외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정대로 16시부터 공연을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이면 날이 채 어둡지 않아서 흉흉색색의 불발을 일으키는 이 아름다운 축포 야경을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연 시간까지 헤아려 보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 아름다운 축포 야경을 처음부터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16시부터 진행하게 되어 있는 이 공연 시간을 뒤로 미루도록 온종어린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66절 경축 행사의 전 과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의 기쁨이라도 더 줄 수 있게 매사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음악회가 날이 어두워진 후에 끝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축포 야경을 처음부터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듯 친부모도 대신할 수 없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세심한 사랑 속에 공연 시간은 미뤄지게 됐고 소년단 대표들은 공연 장소에서 나오는 곳과 동시에 밤하늘가에 날아오르는 황홀한 축포를 보게 됐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공연을 보며 흥분된 심정을 안고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그 희열이 식을 새 없이 경축의 축포를 보며 또다시 행복의 무화경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공연 관람을 끝내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축포가 터져 올랐습니다. 그때 무수한 불줄기들이 하늘로 날아올라 꽃바다를 펼쳤는데 그때 정말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축포를 구경하겠다고 정신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바람에 선생님들이 우리를 찾느라고 수태를 먹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 그 광경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몸소 세상에 유례없는 소년단원들의 대회합을 마련해 주시고 대표들이 타고 올 비행기와 열차 조직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관심해 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66절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날아오른 천갈래 만갈래의 꽃보라 불보라. 눈부신 축포의 광채는 다름 아닌 후대들을 위한 헌신의 역사를 끝없이 수놓아 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랑의 빛발이었습니다. 그 빛발이 있어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에 차넘치는 이상
더욱 아름답게 꽃피고 그 빛발이 있어 당성 번영회로 향한 내 조국의 발걸음은 더욱더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류행 전염병과의 공전 속에 또다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지난해 겨울철에 감염자 급증으로 해서 한 차례 보건위기를 겪었습니다. 지난해 전염병 상황을 분석해보면 하루 감염자 수 증가는 12월의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9월까지도 약 30만 명 개선이었던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11월부터 50만여 명으로 급증하기 시작해서 12월에는 60만여 명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럼 왜 겨울철이 방역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로 되는지 재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겨울철에 그 활성이 가장 왕성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겨울철에 기온이 낮아지고 대기 중에 습도가 적어질수록 비루스의 생존력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실내로 6도씨의 온도에서 악성 비루스는 20도씨의 온도와 또 높은 습도 조건 때보다 30배나 더 오래 생존한다고 합니다. 다음, 겨울철은 사람들의 실내 활동이 제일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겨울철은 다른 계절보다 실내에서 사람들의 유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것으로 해서 공기 오염도가 높아지고 비루스 감염이 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올해 들어와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이 변이 비루스 전파 상황도 또 하나의 도전으로 되고 있습니다. 완치자도 다시 감염될 만큼 전염력이 더욱 강해진 이 변이 비루스들이 겨울철 환경에서 얼마만큼 오래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아직도 불명확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자면 악성 전염병과 계절과의 호상 연관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방역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4,874만여 명, 사망자 수는 503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 생활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이 악성 비루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전염력이 강한 형태들로 계속 변이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위험한 형세는 우리 모두가 비상 방역 사업에서 조금 더 마음의 단계를 늦추지 말고 긴장성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 사업에서 전체 인민의 사상 의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놓치고 마음의 단계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쪼아박아야 합니다. 비상방역 상황의 장기화이자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서의 최대 각성, 강한 규율 준수 기풍의 장기화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방역 의식의 높이이자 방역 전선의 공고성이라는 것을 언제나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습격화, 체질화해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오늘의 방역 대전에서 일꾼들은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안전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철저한 각오와 높은 책임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방역 사업을 놓고 완벽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늘 머리를 쓰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사업 정령을 재점검한 데 기초해서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를 가장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더욱 짜고 들며 빈 공간으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예견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적은 안일과 해이, 방심과 방관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 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 들어서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고심 어린 두뇌전, 탐구전으로 우리식의 방역 수단과 방법을 부단히 탐구 도입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차병으로서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복무 정신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 검역 부문 일꾼들은 초긴장 상태를 조금 더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와 전림하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의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 중 제1순위입니다. 모두 다 현 상황에서 방역 사업은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가장 중핵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자각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인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갑시다.
요정한 새소리와 함께 맑은 공기로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흥그러워지는 여기가 바로 벽송군 내호리입니다. 그 어딜 둘러봐도 잣나무와 소나무, 이깔나무가 빼곡히 들어차 있어 그윽한 숲의 정서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벽성군 산림경영소 일꾼은 60살이 넘은 오늘까지도 청춘의 기백과 열정으로 푸른 숲을 갖고 가고 있는 한 산림 감독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내월에는 원래 공원 산림공으로 오랫동안 일해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후에 나이가 들어서 들어가다 나니까 이 산림을 맡아갈 주인이 또 있어야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 중에 있었는데 이때 이 리명범 동무가 우리 산림인체에서 되어왔습니다. 되어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자 여기도 나라의 귀중한 산림 자원인데 이걸 누가 맡아볼 주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제가 자신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거 감동이 컸습니다. 한창 때도 아닌 50개의 나이에 정든 고향 땅이 아니라 이곳 내호리에 뿌리를 내렸다는 제대권과 그 사연을 알고 싶어서 길을 떠난 우리는 수양산 기슭의 높고 험한 고개들을 몇 개나 넘어서야 이곳 이깔 숲속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인상에는 무척 뚝해 보이는 이 아바이가 바로 이곳 내호리 산림감독원인 리명범 동지입니다. 영어 하네. 군사진하고 작년 하나 영어 잘했다는 소리야. 영어 하네. 군사복무 시절 그는 언제인가 전선 시찰의 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벌거벗은 산발들을 바라보시며 못내 가슴 아파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병사들과 함께 해마다 주둔 지역 산들마다에 나무를 정성껏 심고 갖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무와 인연을 맺은 그는 제대되자 저국의 산발을 더욱 푸르게 하는 일에 한 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고향과 멀리 떨어진 이곳 내호리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감독원 동지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감독원 동지는 인력심이 강하고 또 나무에 대한 그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색을 하고 해도 어떻게 하면 나무를 많이 심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납니다. 감독원 동지는 이거 수백 정도나 되는 그런 나무 면적에 어느 구석에 무슨 수종의 나무가 있다. 또 어디는 무슨 수종의 나무가 있다. 이걸 많이 꿰뚫고 있으면서 어디에다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무를 심곤 합니다. 예로부터 곡식은 한 해를 내다보고 심지만 나무는 10년을 내다보고 심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숲을 가꾸는 일을 어느 한두 사람의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리명범 동지는 산림감독원으로서의 첫 사업을 산이용반을 새로 조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곳 내호리에 가까운 친척 하나 없는 명범 동지에게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혈육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도 이곳 산이용반원들은 리명범 동지와 함께 자체 힘으로 산이용반 건물도 꾸리고 돌밭을 개간해서 나무모 밭도 새로 조성하던 때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4일 양묘장을 개간할 때는 이만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유인들이 힘으로 하니까 산 끝에서 피가 나오지. 비 올 때는 비에 밥을 말아먹고 겨울에는 온밥을 먹으면서 14일 양묘장을 개간한다는 게 이만저만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14일 양묘장에서 해마다 나무모를 생산해서 우리 내호리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렇게 자체로 생산한 나무모를 해마다 15만 그루 이상이나 나무가 없거나 솔핀 림지들의 정성껏 심고 가꾸어 산의 면모를 나날이 일신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리명범 동지는 일만 일이라고 내민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보지 않는 심산 속에서 그 어떤 명이나 평가도 바람이 없이 나무를 심어 가꾸는 산기용반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훌륭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늘 사색하고 실천해온 그였습니다. 결국 묘태마리는 산이용반원들에게 과일과 물고기, 알과 고기를 먹일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들을 거뜬하게 일도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굉장히 멋있구나 이거. 이런 뜨거운 진정이 산이용반원들의 신금을 울려줬고 그들의 가슴속 마다에 일터에 대한 애착,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서중히 자리 잡게 했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집에서 가정부인으로서 세간살이만 파묻혀 있었습니다. 여기 산이용반이 좋다 그래서 저 들어왔습니다. 실제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는 뭐 이 나무를 많이 심어 갖고 갔다는 마음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원 동지와 같이 일하면서 집단 생활의 귀중함도 배우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어 갖고는 애국의 마음도 많이 배웠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으면서 이 나무가 언제 뭐 독이 있겠나 하고 생각했대는데 이제 내가 심은 나무의 독을 보게 되니까 그 궁지와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비오나 눈오나 하루도 쉼없이 가파로운 산길을 오르내리는 리명범 동지의 등에는 언제나 나무모 배낭이 메어져 있습니다. 그 배낭을 두고 사람들은 산림 감독원 아바이의 혹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래도 언제 한 번 그 배낭을 벗을 줄 모르는 리명범 동지입니다. 나무모 배낭과 함께 그에게는 늘 품고 다니는 또 하나의 자그마한 수첩도 있습니다. 산으로 오르면서도 그는 앞으로 나무를 심어야 할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하고 골짜기를 타고 내리면서도 지금까지 심은 나무가 몇 그루인가를 적어놓곤 합니다. 해마다 그 수첩은 보풀이 일고 낡아가고 이건 대오리의 산발은 점점 푸르러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살부치처럼 여기며 애지중지 가꾼 숲을 병해충과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리명범 동지는 늘 산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는 해놓은 일도 적지 않은데 편히 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리명범 동지는 덧없는 세월과 함께 이제는 내가 인생의 낙엽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으로 잠 못 이루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존당 존군 존민이 총동원돼서 산림복구 전투를 벌이자고 요리요리 호소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산림복구 전투는 한두 해 사이에 덕을 보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후대들과 조국의 내일을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그 사업에서 보람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우리 당이 바라는 진짜 애국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가슴 뜨거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리명범 동지는 그때처럼 자신이 부끄럽게만 여겨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어 가꾸는 일을 그처럼 감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순간 뜻에 비해 볼 때 지금껏 해놓은 일이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는 군사복무 시절 언제나 그러했듯이 당과 조국의 부름 앞에 또다시 알았습니다라는 심장의 화답과 함께 인생의 발걸음을 또다시 내짚었다고 합니다. 조국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가꾸는데 한 생을 끝까지 바쳐가려는 것이 그가 인생을 청아짓는 로년기에 또다시 내세운 삶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내월이 산림감독으로 처음으로 배치돼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산림영반 성원들과 함께 나무 심기를 나가댔는데 그날은 유달리 비가 옥수로 쏟아내려서 산바를 타다가 넘어진 성원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그걸 알고 리문 동지는 저에게 담당령 구역에 빙석이 있다는 거는 산림감독원의 마음속에 빙석이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가? 응? 그렇게 일해가지고는 무슨 일을 하겠는가? 응?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일하는 감독님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애국의 말을 바쳐야 되겠는데 그렇게 일해가지고는 감독 사업을 못한다는 거.
그렇게 이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는 우리 산림 감독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갖고 간다는 책임감이 없다면 산림 감독원을 못한다는 것이 리명범 동지가 늘 외우는良심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리명범 동지에게 있어서 숲은 언제나 말없는 도시였습니다. 푸른 숲의 정다운 설림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 진정을 담아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어 가꾸기 위해 애써온 리명범 동지입니다. 그는 해당 지역의 토양 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해서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나무 심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심어야 할 나무의 생물학적 특성을 비롯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심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을 식수를 많이 합니다. 가을 식수를 많이 하니까 얼어서 못 심던 땅에 나무를 다 심고 보니까 겨울에는 잠을 자고 봄철에는 새싹을 움트면서 사lum률이 95% 이상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한생 저국의 삶을 떠받드는 뿌리가 되려는 이런 성실한 숲의 주인들과 함께 리명범 동지는 700여 정도의 면적의 무성한 숲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상성이 깔나무며 수삼나무, 감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산발을 뒤덮고 있는데 이제는 다 자라 하나같이 굵직굵직해서 볼수록 흐뭇한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리온 무성하고 풍요한 숲에서 이들은 해마다 많은 양의 열매를 거두어들이고 적지 않은 목재를 생산해서 군안의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땅속 깊이 자란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성하게 자라는 숲과 함께 알찬 열매를 보며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할 때 거기에 바쳐진 한 인간의 성실하고도 깨끗한 애국의 마음을 뜨겁게 헤아려 주신 분은 우리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씨였습니다. 어머니 당에서는 저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일념 안고 누가 알아주건 말건 순결한 양심과 성실한 노력을 바친 그에게 공훈살림공의 감높은 칭호를 안겨주었으며 온 나라가 다 아는 중앙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당에서는 평범한 산림감독원인 저희 한생을 감높이 내세워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영광이 저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산림경영소 일꾼들과 산림반성원들에 대한 높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조국의 산을 푸르게 하는 데서 저희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사람의 한 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명범 동지의 감 높은 생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실한 애국의 마음으로 조국을 받들어 나간다면 그 인생은 이 땅에 자기의 모습을 영원히 남긴다는 것을.
산천에 심어 가꾼 한 그루 나무도 없이 참다운 애국 오이 말하랴 그 오이 말하랴 엉무여 돈 땀이 땅에 바쳐 내 조국 빛내는 보람찬 길에 아름다운 생의 자욱자욱을 새기어 가자 조국이 어려운 길을 걸을 때 언제나 앞장선 자욱 없다며 감 높은 인생을 오이 말하랴 그 오이 말하랴 엉무여 돈 땀이 땅에 바쳐 내 조국 빛내는 보람찬 길에 아름다운 생의 자욱자욱을 새기어 우리의 장군님 사주신 곳에 언제나 새 기쁨 펼쳐드릴 때 전사의 제일 큰 행복이 있네 제일 큰 행복인데 엉무여 돈 땀이 땅에 바쳐 내 조국 빛내는 보람찬 길에 아름다운 생의 자욱자욱을 새기어 가자 아름다운
경의하는 김종운 동지께서 천명하신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명하신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는 중첩되는 도전과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앞당겨올 수 있는 명확한 진로가 천명됐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시정연설의 기본 사상은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석의 의지를 지니고 격변하는 주객관적 정세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인 시정연설의 정자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우선 사회주의 건설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부문들에 비해 뒤떨어진 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워 매 부문들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을 다 같이 석사리지게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또한 시군을 비롯한 지방이 변화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강화하는 데 계속 큰 힘을 놓아야 합니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해고로 하는 우리의 정치 사상적 위력은 주체조선 고유의 불가항력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국가 경제의 자립적이며 전반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갑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사회 전반을 다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부문에서 나라의 경제 발전에 관건적 거리를 지켜줬다는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새로운 혁신 창조로 온 나라의 전진의 기상과 활력을 부어줘야 합니다. 전력과 석탄공업 부문 등 기간공업을 비롯한 연간 부문들에서 연대적 혁신을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건설 부문에서 성신 송화지구의 산입집 건설을 올해 중으로 완공하고 수도 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갑시다. 농업 부문에서는 그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서도 농업 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원료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들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인민들이 요구하는 필수 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수산 부문에서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집중적인 어로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과학과 교육, 보건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시대와 현실,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비상방역 사업을 제대로 정시하고 완벽성을 기해 나갑시다. 사회주의 법률 제도를 강화하며 시대적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 계급 진지를 백방으로 다져 나아갑시다.
혁명의 지휘 성원들인 일꾼들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시종연설에 제시된 과업 관철에서 기체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일으켜 나가자. 위대한 당의령도 따라 우리 국가 제주의 시대 풍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황리의 소녀들 시정한 행길 전하의 용들 피로 지킨 길 영원히 솟다고 멈추지 말자 끝까지 이어나가자 위대한 당을 따라 가는 길 움직였으니 멈추지 말자 멈추지 말자 앞으로 승리의 발걸음 우리식 발걸음 다른 길 엿보며 멈추지 말자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순간도 늦추지 말자 위대한 당을 따라 가는 길 움직였으니 멈추지 말자 멈추지 말자 앞으로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 속에 16번째로 막을 올린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51차례의 경기에서 142개의 득점이 기록된 이번 대회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역사에 득점수가 제일 많은 대회로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중에서 결승 단계의 인상 깊은 경기 장면들을